네, 안녕하세요. 동네 변호사 룡변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제가 학교 폭력의 정의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 그 학교 폭력의 정의만 듣고서는 도대체 학교 폭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6가지로 세분화해서 학교 폭력을 유형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신체 폭력입니다. 신체 폭력이라 하면 신체를 손, 발 등을 이용해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폭행행위,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감금행위, 그리고 강제로 어떤 장소로 데려가는 약취행위, 그리고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려가는 유인행위, 마지막으로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 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상대방 이마를 툭툭 미는 이런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서 폭력을 가한 경우에 항상 학교폭력으로 인식돼서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받아야만 할까요? 만약 먼저 공격을 당하거나 아니면 여러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아주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을 공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정당방위로 볼 것이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 방어행위가 지나치다고 보일 경우에는 쌍방폭행에 해당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언어폭력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말하는 언어폭력이라 하면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그런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그런 명예훼손 행위, 설령 그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과 비슷하게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글을 또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그런 모욕 행위도 역시 언어폭력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거나 아니면 생김새를 가지고 놀리는 행위나 아니면 병신, 바보 뭐 이런 말들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도 언어폭력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체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 예를 들어 뭐 죽을래, 죽고 싶나 뭐 이런 말을 하는 경우에도 협박에 해당하여 언어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금품 갈취입니다. 이게 진짜 못된 행위인 게 돈을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굳이 뭐 돈이 아니더라도 비싼 옷,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그런 뭐 노스페이스 같은 패딩, 고가의 패딩을 잠깐 빌리자고 하면서 입거나 아니면 뭐 문구류 같은 거, 비싼 학용품, 요새는 뭐 학용품도 1,000원, 2,000원 하는 게 아니라 비싼 것도 되게 많죠. 그런 학용품을 빌려가가지고 반환하지 않거나 이러한 행위들도 모두 금품갈취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좀 더 금품갈취가 안 좋게 발전을 하면은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돈만 뺏는 게 아니라 몇 날 몇 시까지 얼마를 모아와라. 모아오지 않으면 뭐 10원당 한 대를 맞는다. 이렇게 겁을 줘가지고 그 힘도 없는 학생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을 모으거나 해야 되는데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거나 아니면 학교 밖에서 어떤 절도행위, 강도행위를 하거나 이렇게 2차적인 범죄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품갈취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강요입니다. 흔히들 볼 수 있는 뭐 TV에서 자주 나오는 빵 셔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뭐 와이파이 셔틀 또 숙제를 대신시키는 그런 숙제 셔틀 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셔틀이 자기 게임 캐릭터의 레벨을 올리는 걸 자기가 하지 않고 다른 학생한테 야 이거 언제까지 뭐 레벨 올려와라 이렇게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게임 레벨 올리는 것도 재민데 그거를 그 다른 학생한테 시키면 그게 재밌나? 하여튼 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그런 레벨 올리는 것도 뭐 강제로 시킨다거나 이런 것도 강요 행위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2,000원을 주면서 야 1,000원어치는 내 빵 사오고 남은 1,000원은 네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라 이렇게 시켜요. 근데 그 빵 셔틀에 해당하는 학생이
마침 그날 돈이 없어서 배는 고팠는데 너무 잘 됐다. 그래, 내가 가서 사올게. 내 것도 먹을게.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의사와 합치하게 빵 셔틀을 하는 경우까지 우리가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까요? 이런 경우까지는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학교 폭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게 만들었을 때 강요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강요 행위가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따돌림입니다. 그 조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돌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이 왕따 문제죠. 사람이 자기 혼자 소외받는 것만큼 힘든 게 또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한 학생을 두고 듣기 싫어하는 말을 계속하거나 놀리거나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행위가 다 따돌림에 해당합니다. 요즘에는 카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카톡을 이용해서도 따돌림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예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를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면,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카톡으로 발생하는 이런 사이버 따돌림의 예를 살펴보면, 단체 톡방에 한 학생을 초대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단체로 안 좋은 욕을 하거나, 아니 단체 톡방에 어떤 학생이 들어오게 해서 다 나가버려요. 그 학생만 남게. 그럼 그 학생은 너무 당황스럽겠죠. 나 혼자 놔두고 애들 다 특정 행동을 하네? 나만 소외시키네?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너무 안 좋은 기분이 들겠죠. 그리고 어떤 단체 톡방에 초대받기 싫은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초대를 해요. 나가면 초대하고 나가면 초대하고. 또 아니면 단체 톡방이 아니더라도 그냥 개인 메시지를 여러 명이 한 명한테 보내서 그 학생으로 하여금 똑같은 말을 다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은 이놈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구나. 나 혼자 지금 따돌림 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섯 번째 유형은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이라 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행 협박을 해서 성행위를 강제로 하거나, 아니면 혹은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혹은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하는 행위도 성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폭행 협박을 하면서 신체 접촉을 통해 좀 성적으로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행위들도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성희롱도 성폭력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성희롱에 그친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강제추행의 정도에 이르러야만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도 과연 강제추행에 그치지 않고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가능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 역시 학생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 라고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적 성희롱입니다.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음담패설 또는 다리가 이쁘다고 하거나 아니면 가슴이 크다고 하는 등의 그런 몸매에 대한 평가, 또는 전화를 통해서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이게 요새 폰에 다 카메라 기능이 있고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봐도 좀 야한 사진이나 그림들을 다 다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 유형 중에 하나인데, 야한 사진이나 그림을 다운받아서 자기가 타겟팅으로 하는 그런 이성이나
아니면 동성에게 보내거나 아니면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가지고 뭐 페이스북 메시지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강제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네, 이때까지 학교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유형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가해 학생들이나 가해 학생 부모님을 만났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자기는 다 장난으로 그랬대요.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니래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보면은 아니면 소송으로 가더라도 거의 다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본인이 어떤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당장 멈추고, 만약에 자기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라고 생각이 든다면 혹은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라고 의심이 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당장 학교 또는 경찰 아니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네 변호사 용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